Hello, I'm Gyurim from Will Learn to Share. 안녕하세요, Will Learn to Share의 김규림입니다. 오늘은 독일어 문법과 독일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독일어 문법입니다. 명사에 대해 첫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의 모든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모으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으겐은 아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고, 모으겐은 내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표기가 있어도 글자가 대문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문장 순분에 속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개의 성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여성, 남성의 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에는 중성이라는 성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das, der, die 라고 각각 명칭을 부릅니다. Die Katze, der Hund, das Brot. d는 여성, der는 남성, das는 중성. 이렇게 고양이, 개,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각각 성을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Ich, du, er, sie, es, wir, ihr, sie, sie. 영어에도 인칭 대명사가 있다시피 독일어에도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나, 너, 그, 그녀, 그것, 우리, 너희, 그리, 당신. 이 분류 체계가 동사의 어미 변화 아니면 격변화, 동사의 어미 변화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다 같이 암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사입니다. 관사란 명사 앞에 위치하여 그 명사의 역할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는 영어의 더와 같습니다. 일단 1격, 2격, 3격, 4격이 있는데 이 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보자면 1격은 주격, 2격은 뭐뭐의 소유격, 3격은 뭐뭐에게 역격, 4격은 을늘, 목적격을 나타냅니다. 각각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이렇게 총 16개의 정관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관사입니다. 영어의 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복수형은 어가 안 붙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부정관사에는 복수는 쓰이지 않습니다.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이렇게 총 12개의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사입니다. 문장이 항상 두 번째 자리에 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징 하나만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장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Ich liebe dich,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liebe는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Ich möchte ein Brötchen essen, 나는 빵을 먹고 싶다. 이 möchte는 본동사는 essen이고 möchten 그 자체가 보조동사입니다. 하지만은 보조동사라도 두 번째 자리에 온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Am Morgen lesen wir eine Zeitung. 우리는 아침에 신문을 읽는다.
이 문장은 도치된 문장입니다. 이 순서대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안 모으게 아침에라는 이 어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앞으로 보통 내놓는데 이때 주어가 먼저가 아닌 let은 동사가 먼저 와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 자리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쌓인 동사와 하벤 동사입니다. 아까 보신 인칭 대명사 구조에서 보자면 bin, bist, ist, sind, seid, sind 이렇게 있고 예시로 보자면 Ich bin müde, 난 피곤해. Du bist Peter, 넌 피터야. Sie sind schön, 당신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런 걸 외워줘야 아까 말했다시피 sie, 그녀, 당신, 그녀, 그들, 당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중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haben 동사입니다. Ich habe, du hast, sie es hat,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Ich habe das Handy, hast du Hunger, hat YouTube gesehen. 이렇게 영어에서도 have pp가 있는 것처럼 독일어에서도 haben pp가 있습니다. hat YouTube gesehen 대신 pp 과거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ast du Hunger, 너 배고프니? 보통 영어에서는 I'm hungry 비동사를 쓰지만 독일어에서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Hast du Hunger? 너 배고픔을 가지고 있니? 너 배고프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에스테, tn, tn 이렇게 규칙적인 동사 어미가 있습니다. 독일어의 동사는 불규칙한 동사 어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도 많지만 보통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규칙적인 동사 어미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ch kaufe einen Apfelsaft in einem Supermarkt. 원래 원형은 kaufen인데 ich, wir, en Wir gehen nach Hause. 우리는 집으로 간다. 독일에 대해서 그리고 독일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어권에 대해서 아시나요? 독일어는 독일 그 자체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세 국가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독일어권이라고 합니다. 독일 그 자체에 표준어가 없기 때문에 독일어 그 자체가 독일어권 중에서 가장 표준어야 라는 말도 맞지만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독일어의 사투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독일어 그 자체에서도 독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독일어 자체에서도 표준어는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투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많이 쓰이는 주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가 그냥 많이 쓰이는 언어일 뿐 표준어라는 개념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독일의 국기는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검정색, 빨간색, 금색 많은 국가에서도 노란색처럼 보이는 이 색을 보통 금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검정색은 근면, 빨간색은 정렬, 그리고 마지막 황금색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국장입니다. 이 독일의 국장은 예전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을 시절 서독에서 사용한 국장이라고 합니다. 이 국장에는 검은 독수리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독일의 행정구역입니다.
슐레스비홀슈타인부터 시작해서 바이에른까지 총 16개의 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 하면 제일 딱 떠오르는 도시이자 수도인 베를린은 브란덴부르크라는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일에 대해 딱 떠오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변 지인에게만 물어보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음악, 평지, 역사, 베를린, 맥주, 소세지, 영어, 연방공화국이 있습니다. 음악은 베토벤, 바흐와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 자체가 독일 출신이기 때문에 음악을 넣었습니다. 또한 음악가들이 유학을 하기에 좋은 도시가 독일로 많이 알려진 만큼 이렇게 음악을 넣어봤습니다. 독일에는 북쪽으로 갈수록 평지이기 때문에 평지를 넣었고, 독일의 역사 교육은 세계에서 정말로 위대한 교육, 정말 대단한 교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대전 아니면은 나치와 유대인 이러한 현대, 근대에 있는 역사의 대부분이 독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소시지와 맥주는 딱 독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라고 많이들 하셔서 이렇게 넣어보았고, 영어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타이틀로 집어넣었습니다. 독일어의 알파벳입니다. 라틴계로 표기하는 26개의 알파벳이 있고 3개는 umlaut라고 하는 것인데, 이 umlaut와 이 에스체트라고 불리는 것은 독일의 고유 문자입니다. umlaut는 우, 오, 아 외에 2개. 발음은 우, 아, 오, 아에서 우, 에, 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에스체트는 S를 2개, 즉 S, 길게 발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어는 파생어가 되게 많은 언어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도이칠란트는 도이치, 독일어, 란트, 국가, 땅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생어, 이게 무스탁, 생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탁은 데이, 이게 뭐든 탄생, 이렇게 어떠한 단어가 합쳐져서 파생어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생어라는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민중이 쓰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틴어 사투리, 게르만어파, 라틴 문자, 라틴과 게르만어파의 계승을 따온 게 독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인 오랑게 자우트, 또 프랑스 발음하는 것처럼 발음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학습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수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독어 동문계에서는 정말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정말 위대한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출신인 작가이지만 독일어와 관련된 또 독일어로 쓰여진 문학에서는 정말 유명 작가입니다.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독일어의 문법과 독일어와 독일에 관한 지식 나눔에 대해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업 자료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We Learn to Share의 김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